그것은 잔인한 고백이었어요. 나의 남편, 정필상 회장의 삶 자체가 한 줌의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대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장. 70세의 정필상 회장은 자수성가, 신화의 주인공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를 받고 계셨어요. 그의 곁을 지킨 지 40년. 저, 강숙희는 평생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그의 헌신과 성공이 곧 나의 삶의 의미였죠. 필상 씨는 무대 위에서 늘 하시던 대로 고아원 출신으로서 역경을 이겨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순수했지만 저는 그날따라 남편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어둠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필상 씨는 최근 들어 부쩍 기침이 잦아지고 식사량이 줄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온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며 제 손을 잡았지만 창백한 안색과 떨리는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 유독 오경규 씨 70대 남에게 집착하셨어요. 경규 씨는 필상 씨와 같은 고아원 출신으로 필상 씨의 평생 후원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필상 씨는 경규 씨에게 생활비 이상의 거액을 따로 건네며 평생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고 경고하는 듯 했어요. 그럴 때마다 경규 씨의 눈빛은 비굴함 속에 숨겨진 들끓는 탐욕과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회장님, 이 돈이면 평생 먹고 살아요. 형님은 대성그룹의 신화, 저는 그 그림자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규 씨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그의 입꼬리는 비틀려 있었어요. 필상 씨는 경규 씨의 눈을 피하며 경규야, 내게 빚진 인생이니 내 몫은 평생 책임지 마.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절대 우리 아이들 앞에는 나타나지 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 순간 제 심장은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필상 씨는 마치 숨겨둔 폭탄의 심지를 잡고 있는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필상 씨의 시한부 판정은 결국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몰래 진단서를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경규 씨의 탐욕이 표면화되었기 때문이죠. 경규 씨는 필상 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상 씨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회장님의 생명을 살린 은인이자 가장 가까운 버팀을 강조하며 그룹 핵심 정보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필상 씨의 와병 소식과 함께 경규 씨의 수상한 행보가 시작되면서 우리 가정과 그룹 전체의 갈등의 씨앗이 깊숙이 심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의 성공을 존경했고 그의 헌신을 믿었죠. 하지만 경규 씨의 눈빛에서 읽은 서늘한 진실과 필상 씨가 숨긴 시한부, 인생의 무게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건 비밀 계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예감이었죠. 이 완벽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곧 그 비밀이 우리 삶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의심. 그것이 이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충직한 비서처럼 행동하는 경규 씨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필상 씨의 삶의 의문이라는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짐을 느꼈습니다. 필상 씨는 병원 VIP 병실에 계셨지만 이미 그룹 내부에서는 오경규 씨가 회장님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경규 씨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러
필상 씨의 아내인 저에게 극도로 공손하게 인사했죠. 사모님, 회장님께서 제게 그룹 재정 상황을 챙기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미소는 너무나 인자하고 헌신적이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규 씨는 곧바로 그룹 비서실의 핵심 자료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필상 씨는 오랜 기간 그를 후원했지만 그룹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필상 씨의 충직한 비서였던 김 실장은 제게 조심스럽게 속삭였죠. 사모님, 오경규 씨가 최근 회장님 명의의 개인 금고 위치를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작성하시던 유언장 초안의 행방도 계속 찾고 있어요. 저는 불안감에 휩싸여 필상 씨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필상 씨가 평생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책상 서랍. 그곳에는 그룹의 기밀 문서나 부동산 계약서 대신 낡고 바랜 사진 한 장과 봉투에 담긴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앳된 소년 2명이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필상 씨였고 다른 한 명은 경규 씨였습니다. 그들의 뒤편에는 허름한 고아원 건물이 보였죠. 문제는 봉투였습니다. 봉투에는 절대 개봉 금지, 내 인생의 계약서라고 필상 씨의 친필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지난 40년간 쌓아온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평생을 바쳐 지킨 성공인데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을까? 하지만 경규 씨의 집요한 탐욕과 필상 씨의 불안정한 태도가 저를 자꾸만 갉아먹었어요. 경규 씨의 침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상 씨의 의식이 불분명해지자 아예 병실에 가니 침대를 놓고 밤낮으로 필상 씨를 간호하는 신용을 했죠. 형님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피를 모두 나눠드리고 싶어요. 겉으로는 감동적인 우애였지만 그가 필상 씨의 병실에서 내뱉는 말들은 전부 재산과 관련된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경규 씨가 필상 씨의 손을 잡고 중얼거리는 충격적인 독백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형님, 이젠 내가 그 자리에 가야죠. 내가 진짜 정경규가 되어야죠. 내가 당신처럼 모든 걸 누려야 한다고요. 정경규. 그 말에 제 심장은 멈추는 듯했어요. 필상 씨의 원래 이름은 정필상. 본명은 고아원 출신 김복동이었으니까요. 정경규라는 이름은 저에게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알던 남편의 삶과 이름 자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졌을 수도 있다는 어렴풋한 배신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의 성공 신화가 무언가 끔찍한 거래의 결과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저는 이미 이 의심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필상 씨와의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거대한 파국이었죠. 필상 씨는 결국 의식을 완전히 잃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병실의 기계음만이 차갑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경규 씨의 수상한 움직임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형님은 평생 저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그는 필상 씨의 와병을 틈타 그룹의 주요 이사진들을 소집하고 자신이 필상 회장의 유일한 생명의 은인이자 비밀리에 경영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
필상시의 병실이 아닌 대성그룹 본사 강당에서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경규 씨는 낯선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기자들 앞에 섰어요. 제 아들과 딸은 당황하여 그 자리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듯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필상 회장의 마지막 유언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경규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죠. 그는 조작된 유언장과 함께 필상 씨의 시한부 진단서를 기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유언장의 내용은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필상은 나의 오랜 벗이자 생명의 은인인 오경규에게 대성그룹의 지분 51%와 모든 경영권을 위임한다. 나의 가족은 자녀 지분만을 상속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필상 씨는 저와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인데 어째서 모든 것을 경규 씨에게 넘겼을까요? 제 아들은 분노에 떨며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위조된 겁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경규 씨는 차갑게 웃었죠. 이 유언장은 공증까지 받은 회장님의 최종 의사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정필상 회장은 사실 대성그룹의 핏줄이 아닙니다. 그는 잃어버린 대성그룹의 진짜 아들 정경규 현재 오경규의 신분을 훔친 가짜였어요.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는 폭발하듯 터졌고 저와 아이들은 그 충격적인 폭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필상 씨의 모든 성공 신화, 그의 이름, 그의 삶이 한순간에 거대한 거짓말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죠. 저는 비틀거리며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의 전광판에는 경규 씨의 승리한 듯한 얼굴과 함께 대성그룹 회장 출생 비밀, 신분, 세탁 충격 이라는 헤드라인이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필상 씨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열리지 않던 서랍 속 내 인생의 계약서, 봉투를 마침내 뜯어냈죠. 그 안에는 40년 전 잉크가 번진 채 두 사람이 맺은 출생, 신분 위장 및 평생 협력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필상 씨가 경규 씨의 신분을 훔쳐 성공하고 그 대가로 경규 씨가 평생 침묵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의 헌신, 사랑, 모든 것이 가짜였을지도 모른다는 고통보다 그가 평생 이 끔찍한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는 사실이 더 아팠죠. 하지만 이 계약서의 존재는 경규 씨가 말한 것처럼 필상 씨가 완전히 악인만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이기도 했습니다. 경규 씨는 이 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필상 씨의 시한부, 인생을 이용해 마지막 남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이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그리고 40년 동안 믿었던 남편의 진실마저도요. 산막의 파국이 우리 가족에게 들이닥친 순간이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그 깊은 바닥에서 저는 흙먼지를 털어내고 비로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닌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이었죠. 파국 이후 우리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언론은 매일 가짜 회장의 추악한 말로 대성그룹,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의 몰락이라며 저희를 조롱했어요. 아들과 딸은 충격으로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고 저는 매일 밤 필상 씨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홀로 울부짖었습니다. 의식 없는 남편을 향해 당신은
왜 내게 이 모든 고통을 숨겼나요? 우리를 지키지 않았나요? 라고 소리쳐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죠. 오경규 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필상 씨의 병실까지 찾아와 비웃었어요. 형님, 이제 진짜 인생을 제가 살겠습니다. 당신이 빼앗아 갔던 내 자리, 내 명예 모두 돌려받을 겁니다. 사모님과 자녀분들은 이제 재산 다 정리하고 조용히 살아요. 내가 이 모든 걸 덮어줄 때 감사해야죠. 그의 오만함은 저의 고통을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주저앉으면 경규 씨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집어삼킬 것이고, 평생 헌신했던 필상 씨의 마지막 명예마저 짓밟힐 거예요. 제가 필상 씨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출생 신분 위장 및 평생 협력 계약서 원본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잉크가 번진 그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이 제 눈에 들어왔죠. 제4조 계약 위반 시 효력 및 처벌이 갑필상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을경규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경우 을은 이 합의서를 통해 갑의 모든 것을 무효할 권리를 가진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경규 씨의 탐욕을 억제하는 족쇄이자 필상 씨가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마지막 광패였어요. 그리고 경규 씨는 이 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필상 씨의 시한부 선고와 혼수 상태를 이용해 유언장 조작이라는 최악의 계약 위반을 저질렀죠. 필상 씨는 분명 이 계약서를 경규 씨의 배신을 대비한 보험으로 남긴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슬픔과 절망은 순식간에 서늘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변했어요. 40년간 현모양처로 살았던 강숙희는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의 비밀을 지키고 가족의 명예를 되찾을 복수자뿐이었죠. 저는 즉시 남편의 비서였던 김 실장을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김 실장은 경규 씨의 횡포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필상 씨의 진짜 신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는 김 실장에게 경규 씨가 필상 씨의 지시 없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김 실장님, 회장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저를 도와주세요. 오경규 씨가 뒤를 캐지 못하게 저도 이제 회장님처럼 냉혹하게 움직여야겠습니다. 각성한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경규 씨가 그룹 내에서 불법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40년 동안 주부로 살면서도 필상 씨의 사업을 어깨너머로 배웠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어요. 복수는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경규 씨가 가진 권력과 돈을 빼앗고 그가 필상 씨의 신분을 훔치려 했던 것처럼 그의 진짜 모든 것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가면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흑화한 저는 경규 씨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목을 조르는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연출해야 했으니까요. 절망의 시간을 끝내고 저는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저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경규 씨에게 승리의 단맛을 최대한 느끼게 해주면서 그가 방심하고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규 씨를 만나는 자리에서 일부러 초췌한 모습과 함께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죠. 오경규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무지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의 남편 정필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족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지만 회장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그룹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규 씨는 제 굴복에 흡족해하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필상 씨의 아내였던 저를 그룹의 공식 대외협력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사모님은 필상 형님의 아내로서 얼굴마담 역할이나 하십시오. 대신 저에게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필상 형님에게 해줬던 것처럼 제가 사모님과 아이들에게도 평생 은혜를 베풀 겁니다. 경규 씨는 저를 완전히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어 마음껏 부리려 했습니다. 저를 짓밟고 승리했다는 그의 확신은 저의 복수 계획의 완벽한 은폐막이 되어 주었죠.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아내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냉철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대외협력 이사라는 자리는 그룹의 모든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였어요. 저는 경규 씨가 그룹을 장악한 이후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 즉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시도, 그리고 핵심 이사진들에게 행한 부당한 압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세금 포탈 기록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동시에 필상 회장의 충성스러운 비서였던 김 실장과 법무팀장도 제 편으로 끌어들였죠. 그들은 경규 씨가 필상 씨의 와병을 이용해 그룹을 횡령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출생 비밀 계약서의 존재나 필상 씨의 본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필상 회장님은 경규 씨의 배신을 예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하셨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따를 시간이라고만 말했죠. 제가 역습을 준비하는 동안 경규 씨는 연일 언론에 등장하며 필상 씨를 비난하고 자신의 진짜 신화를 포장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필상 씨가 평생 존경받던 자리를 차지했고 이제 그 자리를 이용하여 더 많은 탐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저는 경규 씨가 가장 방심한 순간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는 제가 보낸 커피를 마시며 제가 건넨 서류에 서명하며 제가 건넨 보고서를 읽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덫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경규 씨에게 굴종하는 척하며 그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저의 차가운 미소는 곧 그에게 들이닥칠 비극적 아이러니의 예고였죠. 모든 압박은 느리고 차가웠습니다. 경규 씨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더섭는 모래성임을 깨닫게 하는 서늘하고 잔인한 압박이었죠. 저는 경규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곤과 명예의 상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재벌 총수가 되었지만 그는 평생 가난과 고아원에서의 서러움을 잊지 못했기에 돈에 대한 집착이 상상을 초월했죠. 저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포섭한 법무팀장을 통해 경규 씨가 취임 직후 서둘러 처리했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의 복사본을 유출시켰습니다. 이 서류는 경규 씨가 유언장 조작 후 그룹 자금을 빼돌려 디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저는 이 서류를 익명의 제보 형태로 경규 씨의 오른팔인 신 부사장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신 부사장은 경규 씨가 필상 회장의 자리를 가로챈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경규 씨의 위세에 눌려 복종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비자금 서류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은 흔들렸죠. 오경규 회장이 나를 버리고 혼자 도망가려 하는 건가? 부사장은 의심에 휩싸였고 경규 씨와 신 부사장 간의 관계는 순식간에 불신과 대신의 늪으로 변했습니다. 경규 씨는 자신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의문의 정보, 유출과 내부 고발이 발생하는 것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저를 제외한 모두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의 비서 노릇을 하며 겉으로는 완벽하게 강패막이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죠. 사모님, 김 실장과 신 부사장이 내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 내 옆에서 그들을 감시하세요. 당신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미 저는 이 모든 불신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상 씨의 병실에서 경규 씨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회장님, 경규 씨.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소문이 그룹 내에 파다합니다. 소문을 잠재우려면 회장님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녹취 파일을 남겨야 합니다. 필상 회장님이 유언장 조작을 지시했다고 말하면 모두 믿을 겁니다. 경규 씨는 이 조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착각했어요. 그는 필상 회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녹취 파일을 남겼고 저는 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은 경규 씨의 유언장 조작과 명예훼손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내부 분열이 극에 달하자 경규 씨는 결국 신 부사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해고를 통보했어요. 신 부사장은 분노에 차 검찰에 경규 씨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려 했죠. 경규 씨의 성공은 이제 탐욕의 대가로 지독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파멸의 시간을 연출할 때가 된 거죠.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시원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서늘한 폭주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덫이 작동하는 순간 세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것, 즉 대중의 존경과 필상 회장의 지위를 빼앗겼던 것처럼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야 했죠. 경규 씨는 신 부사장의 고발과 검찰의 내사 소식에 정신없이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죠. 회장님,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필상 회장님의 고아원 후원재단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세요. 대중 앞에서 회장님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경규 씨는 의심했지만 궁지에 몰린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대성그룹의 새 회장으로서 그리고 고아원 출신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서 수많은 언론과 임직원 그리고 고아원 관계자들이 모인 화려한 기념 행사장에 입장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서서 마치 충실한 조력자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규 씨가 연단에 올라 필상 회장을 비난하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포장하는 순간 저는 조용히 김 실장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정필상 회장님의 진짜 유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어요. 경규 씨는 당황했지만 화면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얼굴이 핏기 없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정필상 회장의 유언장을 조작했습니다. 필상 형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경규 씨가 유언장 조작을 시인하는 녹취 파일이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충격과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경규 씨는 땀을 흘리며 스크린을 막으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낡은 종이 문서가 클로즈업 되었어요. 바로 출생신분 위장 및 평생 협력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내레이션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필상 회장의 원래 이름은 김복동. 그는 성공을 위해 친구 오경규 정경규의 신분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필상 회장은 이 계약서를 통해 친구의 탐욕과 자신의 죄를 동시에 봉인하려 했습니다. 그는 경규 씨의 배신을 대비해 계약서를 남겼고 그 증거는 이제 그가 가장 사랑했던 명예와 지위를 잃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폭로되자 경규 씨는 연단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내가 감히 필상이가 숨긴 것을 내가.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찼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를 응시했습니다. 오경규 씨,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탐욕이 자초한 일입니다. 당신은 필상 씨가 평생 짊어진 죄를 이용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바로 그때 행사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경규 씨를 체포하기 위해 연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경규 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즉 대중의 존경, 재산, 그리고 빼앗은 지위를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처참하게 잃었습니다. 제가 흑화하여 준비했던 복수의 덫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통쾌하고 서늘한 심판의 순간이었죠. 필상 씨의 명예는 실추되었지만 최소한 억울하게 죄를 뒤집었을 일은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지만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치유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성공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어요. 오경규 씨의 체포와 함께 대성그룹은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필상 회장의 아내인 제가 확보한 자료와 법무팀의 노력으로 빠르게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필상 회장의 출생 비밀은 세상에 공개되었고 필상 회장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고통과 그를 배신한 오경규 씨의 탐욕에 더 주목했습니다. 며칠 후 필상 회장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저는 눈을 뜬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짊어졌던 짐을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필상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키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지 마오. 나는 평생 당신과 아이들에게 떳떳하지 못했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긴 출생계약서는 당신이 경규 씨의 탐욕을 예견했다는 증거였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끝났어요. 그제야 필상 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40년 전 고아원에서 꿈을 꾸던 순수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했죠. 필상 회장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는 대성그룹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고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김복동이라는 본명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의 성공은 거짓 위에 세워졌소. 이제 그 거짓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가족, 수키와 아이들에게 남겨진 사랑과 헌신만큼은 진실이었음을 알아주오. 저희 가족은 필상 회장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돈과 명예를 모두 잃었지만 오히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어요.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했고 이제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필상 회장과 함께 병실이 아닌 고즈넉한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필상 회장은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죠. 저는 남편이 건넨 작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전 고아원 시절 그가 썼던 낡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수키야, 나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소. 나의 모든 것이 가짜일지라도 당신을 향한 내 마음만은 진실이오. 긴 고난과 고통, 그리고 처절했던 복수극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필상 회장의 인생은 한편의 비극이었지만 그 끝은 가족의 사랑과 용서라는 따뜻한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때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면 우리는 비로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